교통사고 이후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2, 3주 정도 지나서 연락이 오기도 하죠. 근데 일단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내라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발급을 받습니다. 2만 원 정도 비용이 나왔죠. 그런데 보험사가 왜 진단서를 달라고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교통사고 이후 진단서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약을 들려준 한의사 이영철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들 진료를 보다 보면 진단서를 상당히 자주 발급을 받아가곤 하는데요. 교통사고 이후 언제 진단서가 필요한지 상황별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가 합의를 시도할 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합의를 시도합니다. 사고 다음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연락이 올 수도 있죠. 보험사가 이때 진단서를 요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부상 등급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12급이 나오긴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진단이 나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합의 절차가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초기에 진단서를 낼 이유가 없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험사가 진단서를 내라고 해서 그냥 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원치 않는 시점에 합의하는 쪽으로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아서 중간에 추가 검사나 진단 등이 잡힐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추후 진단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이른 시점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추후 치료가 끝나고 난 뒤 진단서는 천천히 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치료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2023년 1월부터 법이 좀 개정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환자가 치료를 원하면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경상 환자의 경우 사고 난 날짜부터 4주까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진단서는 꼭 4주 이전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오는 연락을 보면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마치 치료가 종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뒤에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치료 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 종결 이후 진단서 제출까지의 공백이 너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대략 1, 2주 정도의 공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주 이전에 진단서를 내게 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진단서를 제출해버리면 치료 기간이 중복되어서 연장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 종결 시점이 1월 10일인데 진단서를 1월 5일날 제출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상 진단서를 제출하면 2주가 연장이 되는데요. 1월 5일에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연장이 되게 되죠. 하지만 1월 10일 날 치료가 끝나게 두고 1월 12일 날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치료 기간은 1월 26일까지로 약 일주일 이상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4주 진단이 끝나기 전에 진단서를 내지 마시고 치료가 종결되고 난 이후 첫 번째 외래를 내원했을 때 진단서를 내는 것이 더욱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인 운전자 보험을 청구할 때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부상 등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이 부상 등급이 치료 초기에 받은 진단서와 치료가 끝날 시점에 받은 진단서에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계속 아프면 추가적인 진단이나 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진단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운전자 보험 청구 목적이라면 치료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진단서를 발급받는 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찰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죠. 경찰서에서 사고 관련 조사를 받을 때 실제로 다쳤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이 시점에서 받아가는 진단서는 합의와도 상관이 없고 치료와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할 때 발급을 해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 제출용이라면 필요한 시점에 발급을 바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조퇴나 병가, 휴직 등으로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진단서를 요청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서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진단서 발급 시점은 이런 목적에 맞춰서 정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사 측이나 여러 기관에서 진단서를 요청하면 어떤 목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것인지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 당장 발급받아 제출을 할지 추후 제출을 할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단서 비용 누가 내야 할까요? 병원마다 보통 진단서 발급을 받으면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해서 발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치료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진단서는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그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연장 진단서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상해줄 수 없다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 쪽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비용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치료가 꽤 길어지다 보면 진단서도 여러 차례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모이면 꽤 큰 돈이 됩니다. 환자분들 대부분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장 진단서 내용 꼭 알아두시고 보험사에게 비용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진단서를 언제 발급받아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합의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